지난 4월 29일 정부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2035년부터 바다 위에 원자로를 띄운 이른바 SMR 선박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선급 협회가 분석한 결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드 선급 협회는 176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박 검사 기관입니다. 글로벌 해운 업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이 로이드 선급 협회는 원자력 추진 선박이 한 척당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00억 원입니다. 한 척에서 나오는 절감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정말 현실적인 숫자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SMR 선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어떤 조건들이 숨어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한국이 갑자기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지금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즉 IMO라는 곳이 있습니다. IMO는 유엔 산하기구로 전 세계 해운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IMO가 2028년부터 모든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해운업 전체가 탄소 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넷제로라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출하더라도 그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대한 화물선이 내뿜는 탄소량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한참 넘어섭니다. 그래서 결국 배출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디젤로 움직이던 거대한 화물선들이 더 이상 디젤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안으로 거론되던 것이 LNG,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MR이 새로운 카드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SMR이 무엇인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을 작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내고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왜 선박에 매력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핵 연료를 한 번 넣으면 무려 2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년입니다. 디젤이나 LNG는 항구마다 들러서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SMR 선박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연료비도 줄어듭니다. 운항 시간도 늘어납니다.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세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연간 1,000억 원 절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1,000억 원은 사실 세 가지를 합친 결과입니다. 첫째는 연료비 절감입니다. 핵 연료를 한 번 넣고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매번 항구에서 LNG나 디젤을 보충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는 효율성 증가입니다. 연료 보급을 위해 항구에 들를 필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운항 시간이 늘어납니다. 같은 배로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탄소 배출권 비용 절감입니다. 2028년부터는 모든 선박이 탄소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MR 선박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0억 원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건조비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의 박상민 부문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 부문장은 SMR 선박의 건조비가 일반 선박의 2배에서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을 만드는 데만 일반 선박보다 두세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억 원을 절감한다고 해도 추가 건조비를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까지 약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억 원 절감은 분명한 가능성입니다. 다만 그것은 20년을 운항했을 때의 누적 효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 수익 사업이 아니라 장기 게임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이런 조건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낙관적인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빅3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자력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전을 UAE에 수출했습니다. 안전성과 운영 노하우도 검증받았습니다.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중국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민간용 SMR 선박에 들어가는 차폐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넷째, 정부 의지도 강합니다. K-문샷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샷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샷이라는 단어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안에 달에 가겠다고 선언한 데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8년 만에 실제로 달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문샷은 될까 싶을 정도로 야심찬 도전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K-문샷은 한국 정부판 문샷 프로젝트입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만한 도전 12가지를 정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SMR 선박이 그 12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 분야에 사활을 걸겠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우려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는 원전은 지진이나 쓰나미를 견디는 육상에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상 원전, 즉 떠다니는 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IMO에서 관련 코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제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항구 입항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줄 나라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반핵 정서가 강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선박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만약 공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국제 합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넷째, 2035년이라는 일정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4월 29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일정을 맞추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장은 거대하지만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SMR 선박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이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은 몇 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댓글로 점수를 한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 의견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35년 건조 착수가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약 9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니라 장기 호재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채널이나 글에서 지금 당장 사라고 말한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년짜리 이야기를 내일 주가에 모두 반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선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SMR 선박 발표 이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시점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쓰는 가전, 먹는 식품의 상당 부분은 컨테이너선으로 들어옵니다. 해운 운임이 오르면 결국 우리 물가에 반영됩니다. 만약 SMR 선박이 성공해서 해운 비용이 안정된다면 수입 물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해서 다른 친환경 연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연료가 비싸다면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업 시점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SMR 선박은 중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전 기술과 조선 기술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가진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2040년까지 약 400조 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SMR 시장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K 무엇이라는 정책 이름은 정권마다 자주 만들어집니다. K 뉴딜, K 반도체, K 바이오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K 문샷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MR 선박은 한국이 가진 두 가지 강점인 조선과 원전을 결합한 보기 드문 카드입니다. 다만 2035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국제 규제 미비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선박보다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건조비 부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풀려야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은 10년짜리 장기 베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MR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전과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 기술을 잘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항구에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화물선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부감이 드시나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일수록 다양한 시각을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슈로 차분하게 풀어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쓰는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